이 지문은 패러프레이징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보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잘 연습해 두세요. 이런 식의 지문이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 이건 전혀 몰라도 상관없는 건데, 이 문화산업이라는 말 자체를 아도르노가 호르카이머라는 철학자랑 같이 만든 거예요. 지금이야 이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아도르노 때까지만 해도 문화랑 산업은 같이 엮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 대량 생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타락함으로써 굴러떨어짐으로써,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산업, 대량 생산, 이윤 극대화, 상품 같은 맥락으로 쫙 연결이 되죠. 이로 인해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첫 번째 문제,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게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이 뒤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겠어요? 먼저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예술의 본질이 뭔지 설명되겠죠. 그리고 진정한 예술은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예술의 본질적 속성이다 라고 설명될 거예요.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대중예술은 표준화되어 대량 생산되는 상품이구나. 이것이 대중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이구나. 이 부분 읽으면서 대중가요가 대부분 비슷한 길이, 비슷한 리듬으로 구성되는 걸 떠올렸어도 좋고요.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의 걸핏하면 나오는 출생의 비밀 같은 클리셰를 떠올렸어도 좋습니다. 못 떠올렸어도 아무 상관은 없고요.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 이거 문맥상 표준화됨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중예술이 표준화되어서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개인은 대중예술의 규격성, 표준화된 것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져서 그러한 대중예술만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대중예술에 맞춰서 표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개성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다르지 않게 된다, 표준화된다 혹은 규격화된다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바꾸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 어떤 단어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현대사회예요. 현대사회. 즉 요 앞문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라고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정체성은 앞에 나왔던 개성을 패러프레이징 한 건데, 결국 개인의 고유한 특성인 개성, 개인의 정체성이 마치 상품처럼 표준화되고 규격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단일한 기준인 교환 가치로 표준화하고 규격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패러프레이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개인의 정체성이 대중예술을 통해서 상품이 된다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맥락상, 상식상, 또 아도르노의 저작을 고려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대중예술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슈퍼스타예요. 개인의 개성, 개인의 정체성, 상품으로 전락된다,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이다,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로 연결지어가면서 읽으면 아주 편안하게 동호 반복처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앞에서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가치로 환원시키려는 게 자본주의였죠? 이 자본주의도 동일성, 문화산업이 대중예술을 표준화하고 규격성을 갖게 하는 것도 동일성, 또 대중예술이 개인의 감상능력, 개인의 정체성을 표준화하는 거, 다르지 않게 하는 거, 동일하게 하는 것도 다 동일성. 앞에 제시된 내용이 뒤에 나오는 개념으로 다 포섭이 되죠? 반면 하나의 가치체계로의 환원, 문맥상 통일로 바꿔도 되죠? 여기서 통일과 환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로 바꿔버리는 거, 이것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정의하고, 동일성, 비동일성, 이름표로부터 그 내용이 쉽게 추론되죠? 따라서 별다른 표시 없이 쭉쭉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예술의 필요 조건이 나왔죠? 필요 조건, 다른 말로 본질적 속성이죠. 예술의 본질적 속성, 첫째, 비동일성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표준화되지 않고 규격화되지 않고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해가 되나요? 대중의 감상 능력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규격화되고 상품으로 전락한 동일성의 대중예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원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정한 예술은 이를 거부하고, 동일성을 거부하고, 원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된다. 왜 추하고 불쾌하겠어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개인의 감상 능력에 어긋나니까.
친숙하지 않으니까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예술의 본질적 속성 두 번째입니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필요 조건.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본질적 속성이에요. 예술가가 똑바로 본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것.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예술의 모습이 비정형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비정형화 무슨 뜻이에요? 일정한 형식이 없다. 다른 말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말로 규격성이 없다. 동일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다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것도 예술의 본질적 속성이고 이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된다. 이것도 예술의 필요조건 본질적 속성이죠. 지금 이 내용은 1문단에 나왔던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라는 거랑 탁 연결이 되죠. 은폐해서 숨기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예술은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패러프레이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라 그랬는데 지금 이 세계의 본질을 무엇으로 패러프레이징 했죠? 현대사회의 부조리로 바꿨었죠. 즉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세계의 본질의 핵심은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인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요.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예술이 쇤베르크 전기추일에서 다뤘죠. 2008학년도 수능, 2022학년도 예시문항에서 나왔던 터라 제가 묶어서 다뤘어요.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이 좀 더 술술 읽혔겠죠. 자, 근데 전위예술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전의 것을 배격하고 새로운 수법을 시도하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이다.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을 이른다 라고 써있는데 이런 뜻을 알면 좋고요. 전위예술, 아방가르드 살면서 한두 번 들어봤을 텐데 그 뜻을 내가 찾아보고 기억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몰랐다면 이제 문맥을 통해서 추론해야 됩니다. 전위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이 말은 기존의 대중예술과 다르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 비동일성이다. 이렇게 탁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좋게 평가한다. 자, 지금 좋고 싫음이 나왔으니까 관점이죠. 이 부분은 아도르노의 예술관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은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건 싫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왜?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항이나 계몽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을 향하여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이니까 동일화다. 요거 이해할 수 있죠? 참고로 이때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을 동일하게 만들려는 상징적이고 구조적인 억압, 힘, 압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불협화음, 전기추일 공부한 보람이 느껴지나요? 참고로 전기추일에서 다뤘던 쇤베르크 2008학년도 수능 지문을 보면 저항이 오묘하게 함축되어 있다 그래요. 그 말은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다. 내용이 거의 그대로 탁탁탁 연결됩니다. 하여튼 불협화음이 뭔지 몰라도 읽는데 큰 지장은 없었으나 전기추일을 공부한 여러분은 이걸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됐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앞에 나왔었죠. 불쾌함. 예술이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도르노의 생각이었고 쇤베르크의 음악 아도르노가 높게 평가하니까 불쾌함을 느끼게 한다.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읽을 수 있고요. 이것처럼 예술은 여기서 그것은 예술 작품을 가리키겠죠? 작품에 드러난 비동일성.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예술 작품이 비정형화된 모습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모습이다. 규격화되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화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그것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예술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그 작품의 구체적인 형태,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동일성이 작품에 드러난다.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앞과 연결지으며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쉬운 지문은 아니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연결지은 패러프레이징 100% 다 찾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지문의 정보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쉽게 기억하면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아니 뭐 예술이라는 게 세계의 본질을 직시해야 되고 또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사회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학은, 자, 미학이라는 단어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는 미학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정의를 쫙 써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미학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 거라고 가정되어 있죠?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이 점에서 미학은 수능 필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기출에 반복될 때마다 설명이 짧아진 것처럼, 채권이라는 단어가 기출이 반복될 때마다 설명이 짧아진 것처럼 미학도 이제는 그냥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개념이 됐어요. 잘 모른다면 해당 기출문제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이거 화학 시간에 배운 거죠? 침전물, 가라앉는 거.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도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익숙할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헷갈리기 쉬운 어휘 2개만 더 정리할게요. 침전은 가라앉는 거였고요. 침잠이란 단어가 있어요.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수능에는 예술미에 침잠하여, 몰입하여 잠시나마 모든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난다 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침잠, 몰입하다. 자, 끝으로 침윤, 이게 좀 어려운데 스며들고 번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침윤이란 단어는 밑줄 긋고 어휘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지문을 잠깐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재미있게도 우리가 공부하는 지문이랑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도 상업 논리에 지배된다. 대중음악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중파 방송에서 유행하는 10대 취향의 노래에서 잘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상업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그 문화에 침윤되어 가고 있다. 침윤, 스며들고 있다. 이 상업 논리가 번져나가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 보니까 아도르노 지문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죠? 대중음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표준화됐다.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노래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노래만 듣다 보니까 10대의 취향이라는 것도 표준화된 노래에 탁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개성이 사라지고 동일화가 된다. 우리가 있는 수능 지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죠.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이 고통스러운 상태, 모순과 부조리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예술이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게 해주니까. 아도르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예술. 전위예술이면 비동일성이다. 전위예술이면 비표준화다. 전위예술이면 비정형화다. 전위예술이면 비규격화다. 이런 조건문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전위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가 읽었으니까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가와나 읽고 수행한 독서활동제 일부이다. A부터 E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글의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이거 누가 네이버 지식이네. 아도르노의 뮤지엄. 이런 거 안 나왔는데? 하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예술가는 예술에 관한 좋고 싫음, 예술이 이러이러해야 되고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서술 방식의 공통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쇤베르크, 불협화음 제시했었죠? 그것에 담긴 의미 설명했었고요. 자, 가는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과 관련된 개념, 동일성, 비동일성, 이거 정의했었죠? 근데 개념의 변화 과정은 이런 거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답은 C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는 다 적절한 거죠?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서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역시 나에도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의미를 설명할 거고, 이제 나에는 가와 다르게 논지 강화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견해를 인용하는구나. 가에는 견해를 인용한 거 없었죠? 나는 견해가 인용되나 봐요. 5번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은 문화산업을 통해 만들어진 대중예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므로 대립적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 시험장에서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2번 대중예술은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된 내용. 3번 자본주의 교환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이윤국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다 그랬잖아요.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적절하고요. 4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가치로 환원 통일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숨긴다. 지금 4번의 이 부분 짧게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라고 바꿔 쓸 수 있죠? 5번 문화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표준화한다, 규격화한다. 결국 5번은 패러프레이징 된 거 잘 파악했냐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은 나를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 7번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지금 우리가 니은은 안 읽어봤지만 일단 선지 중에서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건 다 날려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아니죠. 지금 실현이 돼서 문제였죠. 대중예술이 다 동일화되고 있어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겠죠. 2번 전위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이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이런 얘기 전혀 나온 적 없었죠. 3번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도르노의 관점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아니,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에서 비동일성 발견할 수 있으면 예술의 동일화는 유의미하겠죠. 이래저래 이상한 선지. 4번 전위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구분을 거부하지 않죠. 비동일성이 전위예술의 속성이었어요. 그래서 뭐 동일성이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이것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5번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었으니까.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죠. 전위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비동일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8번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을 다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과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A의 관점에서 적절한 설명인지는 판단할 수 있죠? 주말 동안 미술관 갔어요. 기억에 남는 작품이 3개 있었는데 첫 번째 작품은 자화상이었다.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서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이거 아도르노가 비정형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겠네요. 두 번째 작품은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 대량 생산, 상품,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랑 반대죠?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감상 능력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의 잔상으로 남았다. 자, 이런 그림 상상해보면 아도르노가 뭐라고 하겠어요? 서정적인 풍경이니까 사회 모순이나 부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니 추함이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비정형적인 작품도 아니다, 이러겠죠? 자, 그래서 선지 보면 1.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런 식의 추론이 불가능한데 아도르노라면 기괴함과 불편함, 부조리한 사회, 예술적 체험 이렇게 다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적절하고요. 2번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익숙함, 불편함과 반대죠.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감각은 문화산업의 논리의 동일화, 표준화, 규격화되어 감각이 무뎌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화되어서 그래. 아도르노라면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3번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는 밑줄 긋고 수능의 어휘 문제로 3번 이상 출제됐어요. 어그러져서 동떨어져 있다, 유리되어 있다, 이 틈이 벌어져 있다 라고 출제됐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괴리가 있는데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진 않겠죠? 직접적으로 드러낸 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3번으로 결정됐네요. 가만 잘 읽어도 4번, 5번, 7번, 8번의 정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과연 이게 출제자의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를 읽고 관련 문제 풀고 나 읽고 나머지 푼다는 풀이 원칙의 의의는 잘 보여줘요.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었었길 바라고요. 이제 나 읽고 나머지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지독해요.